오늘 준비한 사연은 대학교 시절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몇 년 만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지만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며 변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감싸주려 했으나 어느 날 아내 친구가 찾아오면서 그 남자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와의 인연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성격이 소심했던 저는 대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매일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고는 혼자 학식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혼자서 먹는 거야? 아내가 다가와서는 갑자기 말을 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혼자네. 그럼 나 앉아도 되는 거지? 여기서 먹는다고? 왜 누구 오기로 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미애랑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뭐야, 알고 있었네? 그 시절 아내는 미애라는 친구와 매일 붙어 다니며 강의도 듣고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 그냥 매일 같이 있길래 물어본 거야. 야, 난 또 너 친구들한테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암튼 나 옆에 앉아서 먹을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옆자리로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내는 다가와서 같이 먹자고 하였고 어느새 주위 사람들은 저희를 커플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서는 커플로 봐주었지만 정작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랐고 저 또한 좋아한다고 고백도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친구라는 이름에 갇힐 것 같아 용기 내어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고백하는 그날 그녀 앞에 섰을 때 막상 생각해둔 말이 떠오르지 않아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백을 할 때도 겨우 좋아한다 말을 하고는 눈을 질끈 감고 아내의 대답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머리를 드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을 받아주었던 아내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만남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어요. 바로 전날까지 데이트를 하며 사랑한다 말해주었던 아내가 돌연 연락을 끊어버리더니 학교도 그만두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헤어졌던 그녀가 갑자기 8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우연이요. 그날은 회사를 마치고 운동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맞다니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가서 인사해봐. 야, 아니면 어떡하려고 쪽 다 깔 일 있냐? 아니면 그냥 한 잔 먹자고 해. 스타일 좋네? 낯선 여자 2명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왠지 겁이 덜컥 나서 빨리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중에 여자 1명이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수찬이 아닌가요? 네? 땡땡 대학교 땡땡과 다닌 수찬이 맞지? 네 맞기는 한데 누구신지. 느닷없이 나온 학교 이름에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변해버렸어요. 맞네, 수찬이. 야, 내가 수찬이 맞다고 했잖아. 너도 빨리 와서 인사해. 진짜? 야, 수찬아, 나 미진이. 기억 안 나? 미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기억이 났어요. 지금도 혼자 있을 때면 생각나던 미진이. 웃으며 다가온 미진이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밤이라서 그런 건지 아님 세월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순수하게 보였던 미진이가 아니라 옷도 그렇고 말투도 변해서는 왠지 싼티가 잔뜩 흐르고 있었어요. 미진이? 진짜 미진이야? 그럼 넌 설마 미애? 야 너희는 지겹지도 않아? 아직도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고 지나가다가 스쳐도 모르겠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뭐야, 나도 기억나? 옛날에 너희 둘이 사귈 때 장난 아니었는데 나 완전 영화 찍는 줄. 뭐 그때야 그러고 싶었으니까. 넌 옛날 일을 왜 말하고 그래? 수찬이 당황스럽겠다. 뭐 어때 옛날 일인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
지금 술 먹으러 가는 길인데 괜찮으면 너도 갈래? 약속이 없기는 한데 괜히 방해하는 거 아니야? 방에는 여자들이 뭔 재미로 마셔? 가자, 남자 한 명은 있어야 분위기가 나지?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러면서 미진이가 다가와서는 팔짱을 끼는 거예요. 갑작스런 미진이의 행동에 놀랐는데 더욱 놀랬던 건 대학 시절 미진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너 이자카야 좋아해. 미진이랑 거기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 그럼 거기로 가자. 그렇게 미진이와 팔짱을 낀 채 술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미진이가 뭔가 기억난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팔짱을 풀고는 엄청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드는 거예요. 수찬아, 너 운동하고 왔다면서? 그건 왜? 그럼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줘라. 혼자 낑낑대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미애의 말에 무안해서 미진이에게 가서는 여행 가방을 달라고 했어요. 둘이서 여행이라도 갔다 왔나 봐. 여행? 미진아, 여행이래. 대박. 넌 사람 놀리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일단 가자. 가서 이야기해줄게. 미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진이와 함께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전 여행 가방을 들고는 뒤를 따라갔어요. 가게에 들어가서는 배도 고프고 오랜만에 대학 시절 이야기에 푹 빠져서는 술이 절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미진이가 내 옆으로 와서 앉더니 예전 그랬던 것처럼 다시 연인 마냥 행동하기 시작했고 미애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잘 어울린다고 다시 만나라고 부추겼어요. 그러다가 미진이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미애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미진이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 먼저 간다. 둘이 재미있게 놀아. 가다니? 어딜? 미진이는? 미진이는 너가 알아서 해. 둘이서 꽁냥거리는데 더 있어봤자 뭐하냐? 오늘 잘해봐, 알겠지?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쭈 그래도 신경은 써주네. 화나서 가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미진이가 알면 당황할 테니까 잘 달래주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애가 깔깔거리며 웃더니 너 오늘 잘 되면 능력 있는 남자나 한 명 소개시켜줘. 야, 그리고 오늘 미진이 잘 곳 없다. 알아서 잘 챙겨. 그게 무슨 말이야? 정 궁금하면 미진이한테 물어보던지. 나 간다. 그렇게 미애는 가게를 나가버렸고 잠시 후 미진이가 돌아와서 미애를 찾기 시작했어요. 미애는? 그게 내가 가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간다고 하고는 갔어. 진짜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야. 미애가 그냥 갔다는 사실에 미진이가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있는 거 불편하지? 우리 그냥 나갈까? 그게 아니라 짜증나. 미애는 왜 간 거야? 갈 곳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야, 맥주 좀 시켜주라. 한 잔 말아 먹게. 지금도 많이 먹었는데 또 먹어. 네가 나라도 오늘 맨정신에 못 있을 거야. 길바닥에 나 앉은 친구를 버리고 가지를 않나? 잠깐만 길바닥에 나 앉다니? 넌 잘 모르겠구나. 나처럼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도 없을 거야. 부모란 사람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정말 살기 힘들다. 그 말을 하고는 미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한참을 울다가 진정이 되길래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미진이는 가슴속 응어리들을 쏟아내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미진이 말을 듣는데 그녀가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 미진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격리과장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닌 자그만치 12억. 하루아침에 그 큰 돈이 사라져버려서 월말 결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여기저기 빌리기도 하고 집도 담보로 잡았는데 돌아오는 결제 금액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집에 일어난지도 모르고 대학을 다니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가 미진이한테 연락이 왔고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그때는 이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고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은 아버지의 빚이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아서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몇 년은 어찌어찌해서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그 후에 폐인이 되어서 돈이 떨어지면 미진이를 찾아왔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통에 올 때마다 수중에 있는 돈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더니 심지어 얼마 전에는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뺏어 가져가 버렸는데 집주인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시간을 벌다가 결국 오늘 쫓겨났다고 했어요. 야, 천천히 마셔. 나 말리지 마. 오늘 끝까지 먹을 거야. 너 지금 취했거든. 뭘 취해. 술잔 비웠다. 술이나 따라줘. 그만 마시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더니 1시간쯤 지났을 때에는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미진이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모텔에 놔두고 오기도 그렇고 길바닥에 재울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미진이를 데리고 와서는 침대에 눕혔어요. 침대에 잠들어 있는 그녀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연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일 내가 그때 옆에 있었다면 힘이 되어 줬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가 나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방에서 나가려는데 언제 깼는지 나가려는 저를 미진이가 잡는 거예요. 가지마. 나랑 같이 있자. 그녀의 그 한마디에 예전 원망스러웠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고 아침이 올 때까지 미진이랑 같이 한 침대에 있게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 같이 눈을 떴을 때 후회보다는 사랑했던 그녀가 다시 저에게 온 거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미진이와는 연인이 되었고 갈 곳이 없었던 미진이랑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미진이가 임신을 해버렸고 저희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그런지 정말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였어요.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울하다면서 수시로 갓난아이를 놔둔 채 술을 먹으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모유를 줘야 할 엄마가 술이라니. 처음에는 오죽 힘들면 그러겠나 싶어서 참았어요.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지 않았고 심할 때는 일주일에 5번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뭐가 소리가 나와? 너 지금 또 나가려고 옷 갈아입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낮에 운동을 다니던지 다른 걸로 풀 것도 많잖아. 넌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몰라. 짜증나. 애들을 보던지 놔두던지 알아서 하고 나 나갈 거니까. 애 운다고 전화하지 마.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아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새벽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너무 힘이 들어서 친구나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산후 우울증이면 그럴 수 있다고 모든 걸 이해해주라는 말들을 했어요. 정말 싸우기가 싫어서 참았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 무조건 꾹 참고 견뎠어요. 언젠가는 아내가 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내와 전서로 마주쳐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가 일쑤였고 부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부부관계도 그게 뭔가 싶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가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혼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쯤 하루아침에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좋아하던 술을 먹으러 가지 않았고 심지어 분위기를 잡으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했지? 뭘? 그거 있잖아. 내가 아무리 무심했어도 무슨 말인지 알면서 이럴 거야? 뭘 잘못 먹은 거야? 안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싫어? 누가 싫다고 했어? 그냥 놀라서 그렇지. 그럼 나 씻고 나올게. 알았어. 난 아들 재워야겠다. 웬일로 아내가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며 아들을 재우고 나서는 몇 년 만에 부부로서 시간을 보냈어요. 뭐 가끔 안 하던 행동을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보였던 아내의 모습은 다음날 그 다음날도 계속되더니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드디어 기다리던 변화가 온 것 같아 너무나 기뻤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지옥 같던 퇴근 시간이 나도 모르게 기다려지고 집으로 갈 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랐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아내의 변화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변화가 우리 가정에 큰 기쁨도 안겨다 주었어요.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무슨 말? 요새 자기 하는 거 보면 어떤 말도 들어줄 자신 있어? 어떤 말이든 해봐. 혹시 오랜만에 밖에 술 한잔 하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거면 난 상관없으니까 오랜만에 놀고 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임신이래. 아내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부둥켜 안고는 바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날 잠든 아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예전 우연히 다시 만난 그날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다시 한번 맹세를 했어요. 아내와 아들 그리고 태어날 둘째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이 행복이 전화 한 통으로 깨어질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루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 처음 본 번호였고 다짜고짜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하는데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번호를 저장해 놓은 게 없네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야, 나 미애야. 나 때문에 미진이랑 잘 되었으면서 목소리도 몰라보냐? 미애? 아, 미애. 오랜만이네. 웬일로 전화했어? 뭐 그냥 지나가다가 회사가 이 근처라고 한 것 같아서. 땡땡 빌딩이 너희 사무실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미진이한테 들었어. 나 1층인데 얼굴 볼 수 있어? 지금 밑에 있다는 거야? 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퇴근하거든. 금방 내려갈게. 그럼 나 로비에 있을게. 내려오면 전화 줘. 아내와 우연히 만났을 때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자리를 비켜주었던 미애가 회사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로비로 달려갔더니 손을 흔들면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잘 있었어? 나야 그냥 저냥 지냈지. 미진이는 잘 있어. 미진이? 너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둘이 베프잖아. 뭐 그렇지. 야, 오랜만에 봤으면 술 한 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술? 그래, 한 잔 먹자. 그때 자리 비켜준 값 안 줄 거야? 그럼 잠깐만 미진이한테 늦는다고 전화부터 하고. 아니다, 미진이도 부를까? 아님 우리 집 가서 한 잔 먹을래? 너희 집? 아니, 그냥 요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자. 뭐 알겠어. 그럼 나 미진이한테 전화만 하고. 야, 잠깐만. 미애는 급하게 손을 뻗더니 휴대폰을 낚아채는 거예요. 뭐야? 아니, 혹시나 둘이 먹는다고 하면 미진이가 오해할 수 있잖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술 먹고 간다고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자, 응? 나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그래. 옆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과 애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니까 미애는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사실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하고 싶다며 미진이에게 비밀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애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내한테 회사 사람과 약속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는 미애가 알고 있다는 가게로 향했어요. 여기 전보룸이야? 맞아, 분위기 괜찮지? 분위기는 괜찮은데 넌 괜찮어? 미애가 오자고 해서 오긴 왔지만 남녀 단둘이 이런 곳에서 술을 먹는 게 부담이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당연하지. 여기 좋아. 안주도 맛있고 빨리 주문이나 하자. 미애는 별거 아닌 듯이 말을 하며 안주와 술을 주문하자고 재촉했어요. 주문도 종업원이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모니터로 주문을 하고 술을 먹을 동안 추가 주문을 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안주랑 술이 들어오는데 괜히 어색했어요. 아내와 같이 만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단둘이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미애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쉼없이 제잘거리며 오늘따라 술에서 단맛이 난다고 하더니 급하게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단둘이 먹는데 혼자 먹게 할 수 없어서
덩달아 저도 빨리 먹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미애가 고민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서 물어보았어요. 야, 술은 그만 먹고 그래서 고민이 뭔데? 그게 그냥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왜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집에 안 좋은 일이라.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말하면 안 될까?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난 상관없어. 얼른 갔다 와. 그렇게 미애는 화장실로 갔고 저는 할 것도 없고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가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인 쪽으로 시야를 옮겨보니 거기에는 미애 가방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 봤나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조금 움직였는데 또다시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었고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미애 가방에 작은 구멍 같은 게 뚫려져 있고 유리 같은 게 보였어요. 궁금한 나머지 실내인 걸 알지만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길쭉한 모양의 작은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카메라? 카메라가 왜 여기 있지? 구멍은 왜 뚫려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잠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고 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어요. 많이 기다렸어? 뭐라고? 많이 기다렸냐고. 아니다, 술이나 더 먹자. 그래. 야, 옆방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 너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나 너 옆에 가도 되지? 미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술잔이랑 수저를 들고 옆으로 왔고 그때까지도 미애가 왜 이걸 찍고 있는지 생각하느라 바빴어요. 너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미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지? 아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게. 앞부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그냥 물었는데 갑자기 미애가 입술을 가져가더니 안겨오는 거예요. 야, 이 X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애의 알 수 없는 행동과 이걸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이 합쳐지면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미애 가방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쏟아 부었고 가방에서 카메라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 XX야,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이거 찍어서 뭐 하려고 뭐라도 뜯어 먹을 게 있나 싶어서 이러는 거야. 수찬아, 그게 미안해. 미애는 그러면서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뭘 잘했다고 울어? 나도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복수가 하고 싶었다고. 미진이 그 XX만 아니었어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 나도 피해자라고. 미진이? 여기서 미진이가 왜 나와? 아내 때문이라니. 그리고 복수는 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미애는 울먹거리며 이유에 대해 말을 하는데 도저히 믿기 힘든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미진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은 자신의 남편이라고. 미진이와 남편에게 자신이 겪었던 비통함을 되돌려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사실 아내가 변하기 전 어렴풋이 이상하다고는 느끼고 있었어요. 술을 먹고 돌아온 아내의 몸에서 한 번씩 술 냄새가 아닌 싸구려 샴푸 냄새 같은 게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랑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면 긴장하는 아내의 모습도 본 적이 있었고요. 애써 부정하며 그럴 일 없다는 생각으로 넘겼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그런 소리로 무마하려고 하지 마. 너한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전부 사실이야. 앞으로 그런 말 하려면 연락도 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말겠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게 괴로워서 미애를 남겨두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서 그럴 일 없다고. 지금 난 미애한테 속은 거라 되뇌이며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데 미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우리 집으로 가봐. 비밀번호랑 주소 남긴다. 남편 몰래 CCTV 설치했는데 지금 둘이 우리 집에 있어. 너 만날 때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했더니 둘이 같이 있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머릿속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어느새 전 미애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미애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니 잠금 장치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내와 미애 남편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둘만의 소리가. 신발을 벗을 생각도 못한 채 이끌리듯이 안방으로 갔고 손을 뻗어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 그들은 내가 온지도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퍼부었어요. 그제야 그 둘은 내가 온 걸 보고 혼비백산하더군요. 그것도 잠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애 남편은 여기가 어딘데 들어왔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내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지 그 남자 편을 들며 감싸 돌았어요. 넌 뱃속에 있는 둘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얼른 나가 집에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뭐야 말 안 한 거야? 너도 대단하다 대단해. 조용히 해, 하지 마.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서. 혹시 너 그냥 놓을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담으려고 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양반 눈치 더럽게 없네. 설마 당신 애라고 생각한 거야?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모든 희망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변한 게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행동한 거였다니. 더 이상 아내를 붙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뒤돌아서는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고 아들 방으로 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천사처럼 자고 있는 아들이. 앞으로 못난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아들 손을 잡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옆에 있었고 언제 깨서는 내 마음을 아는 건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아들이 놀랄까봐 눈물을 억지로 참았어요. 하지만 아들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천사 같은 아들을 아내는 보고 싶지도 않은지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네요. 결국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설득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내를 사랑하거나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라도 나서 나중에 아들이 커서 엄마가 한 행동을 알게 될까 겁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들을 위해 한 번 더 참아야 할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